자, 이런 국권 피탈, 우리가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넉넉고 나라 망하는구나. 그렇게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저항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싸우는 거예요. 의병항쟁. 두 번째가 실력을 키우자. 애국개몽운동.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민족문화 수호운동. 위인전이라든지 역사서 이런 걸 쓰면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알리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죠. 의병, 애국개몽운동, 경제구국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 그 저항의 역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위정척사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이죠. 위정척사는 호위한다, 바른 것을 성략을 바르다고 봤어요. 성략을 질서를 호위하고 배척한다, 사악한 거. 이건 서양을 배척한다. 이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자, 이 의병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이제 통상수교를 하자고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흥선대원군 중심의 통상수교 반대운동 연결돼요. 이거는 지금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노선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흥선대원 탄핵도 있고 물러났죠.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개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항 반대. 통상 반대에서 이제는 개항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종정부를 탄생시키는 1등 공신이 최익현이었다고. 그런데 그 최익현은 고종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그것도 도끼 들고 와서 과감한 앞에서 내 목 먼저 자르라 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 개항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최익현의 논리는 뭐냐면 외양일체론이에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지만 이게 곧 서양 마찬가지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항했죠. 개항하고 이제 개화 정책들이 추진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해서 영선사도 파견되고 수신사도 파견되고 조사시찰단도 파견되고 별기군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개화 정책 추진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 개화 반대 운동. 이 개화 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조선 책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외교관 황준셴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수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미국이 우리가 어떤 나라? 미국은 우리 적 아닙니까? 신미양요. 우리 지금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하래. 대박. 이거 충격이었지. 위정척사자들 이 사람들한테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뭐? 미국하고 수교를 한다고?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영남적인 유생들이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영남 만인소. 이만손이 평양 이왕의 후손이에요. 이만손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 이 개화 반대 운동이 막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반대를 했는데 이제 들어주질 않아.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의병으로 가는 겁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 의병들은 여러분들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을미의병의 배경,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게 이제 가장 커요. 특히 단발령. 단발령은 뭐냐면 이게 상투 자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양반 유생들한테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거든. 털럭 하나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효도의 출발인데 이걸 뭉태로 잘라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양반 유생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러시아 공장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개혁 내용을 무효화시켜요. 단발령도 무효, 강제로 하지 마라.
아관파천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면서 고종이 이제 의병장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했으니까 이제 너를 해산해라. 양반 유생들이니까 또 이제 임금말 들어야죠. 그래서 해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을미의병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 을사의병의 배경은 을사늑약이에요. 1905년 체결했던 을사늑약, 우리의 그 외교권이 강탈됐던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던 을사늑약.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거 사실은 외교권 강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권을 거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을사의병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자, 최익현도 등장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 개항 반대하면서 도끼 들고 왔던 그 최익현. 최익현이 또 여기 을사의병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군인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다.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는 없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잡히죠. 그래서 쓰시마, 대마도죠. 여기에 붙들려 가서 여기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정말 이 최익현의 파란만장한 그 모습. 을사의병으로 끝나네요. 네. 뭐 물론 최익현에 대한 그 구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최익현처럼 정말 뜨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본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정말 자기 그 신념, 물론 뭐 근대지향적이진 않았지만 어쨌건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자기 길을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또 한번 귀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을사의병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까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런데 이제 을사의병 단계가 오면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제 의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더 확산되는 거죠. 더 확산. 그런데 결정적 의병, 정말 가장 큰 규모의 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입니다. 자, 정미의병의 배경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을사늑약을 체결했어.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어. 고종을 퇴위시켰어. 그리고 정미칠조약을 체결했어. 정미칠조약의 내용이 군대를 해산한 거야. 그 군대가 어디에 합류해? 바로 여기 의병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을 반발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미의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미의병은요, 군대가 지금 합류했어. 합류하니까 당연히 규모가 커져. 의병 전쟁화되는 모습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 여러분들, 자, 국내 진공작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국내 진공작전은 나중에 한국광복군,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거든요. 한국광복군이 미국의 OSS 이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할 거예요. 그런데 정미의병에서는 서울 진공작전이야.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규군이다. 그래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제대로 붙어왔던 그 전쟁이 전의병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의 그 뒤를 이어서 호남의병. 왜냐면 이게 일제가 계속 쓸고 내려가요. 뭐 빗질하듯이. 쓸고 내려가니까 이 전라도 쪽까지 가는 것이죠. 거기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제가 소위 그들의 작전이죠.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면서 그냥 정말 빗질하듯이 의병들을 쓸어버려요. 이게 바로 그 소위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결국은 의병들이 어디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또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기억하시고 특히 정미의병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정미의병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